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내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면서 인터뷰를 자청했는데요. 또 이미선 후보자는 오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각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여론 반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선 후보자 구하기 나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 오늘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주식과 무관하다.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비난은 억울하다. 자신 연봉이 5억 원이 좀 넘는데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저축했다고 하면서 올랐을 때 사고 폭락하기 전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매체가 보도했죠. 그런데 자신은 손해를 많이 본 물린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이 된다면 퇴직 후에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을 흘리고 있고요. 각 당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정의당의 반응이 특히 주목이 되죠. 항상 정의당이 반대하면 잘 안 됐는데 정의당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충진 변호사가 해명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산 대부분을 이렇게 주식으로 저축해온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제 심정은 솔직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든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문제된 그 회사들 주식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온 거고요.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 그렇고요.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가사 중에는 육아하고 애들 교육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테크 건설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테크 건설에서 지금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좀 이제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 어떤 때는 좀 팔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렸다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박원석 의원께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지금 오충진 변호사 얘기는 그런 거죠. 요지는 주식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부인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무슨 특별한 내부자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었고 손해도 봤다. 그런데 너무 이런 걸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런 해명이나 항변이 대부분 사실에 가까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윤리기준, 특히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의 윤리기준이나 또 소신 모두 부적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제 후보자나 후보자의 남편이나 두 분 다 법관 출신이세요. 후보자의 남편도 2010년까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판관은 법에 저을 때에 세상을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길을 가급적 회피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청문회에서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더라고요.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배웠다. 그게 그 직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고위공직자로 인식을 합니다. 또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어요.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고 스스로 억제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점들이 좀 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연이은 낙마, 또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속에 퇴진,
이런 가운데 이 정부 인사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예. 굳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비주류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인사의 취지 하에 저분을 꼭 임명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 점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부분 답을 잘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5.18 망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다 답변을 유보하거나 뭐 입장이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임했는데 이분을 임명한 취지는 그런 여성으로서 또 본인이 비주류로서 또 사회적 약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없는 분이 내지는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이 과연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의 소신도 다소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임명 불가 방침을 확실히 정했습니까? 네, 그런 대변인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서 임명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데스노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의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뭐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조금은 좀 이제 재밌자고 과장된 말인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 또 국민의 여론 이것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저희가 입장을 정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당 반응이 항상 주목이 됐는데 최경철 의원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가 솔직히 없다는 것이 그 내부 기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만약에 청와대와 교감 같은 게 없었다면 주식을 팔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다 검증을 해보니까 다 저분보다 뭐 재산이 많거나 걸린 게 많더라. 결국 저분이 재산이 제일 적다. 아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될 거라고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프로야구 시즌입니다만은 프로야구 시즌에 선발이 아닌 선수들도 벤치에 앉아서 항상 내가 언젠가는 타석에 나갈 거다. 그러면서 몸을 데우고 연습을 하면서 내가 선발에서 빠졌지만 대타로 나가면 내가 안타를 칠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네. 이 후보자께서는 내가 헌법재판관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의 83%가량을 주식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펀드 투자가 아닌 주식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죠. 누가 수십억을 한다는 것은 뭐 물려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으며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분을 왜 경기장에 내보내느냐. 문재인 정부가 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느냐. 국민들은 자꾸만 실망한다. 저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정말 이번만큼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도 궁금한데 현근택 부대변인 오늘 민주당이 문영배 후보자와 인사청문 보고서 동시에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죠. 네네. 기본적으로요. 지금 물론 여론이 뭐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고 정서상도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부동산 만약에 어쨌든 재산은 40억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45억 정도.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디를 사든지. 부동산 사면 당연히 뭐 강남에 샀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펀드는 괜찮고 주식하는 건 안 되느냐. 저는 약간 뭐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 명의는 저는 빨리 이 청문회 하기 전에 처분했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건 업무 기간 중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부인 명의로 하는데 지금 와서 부인 자기가 안 했다 그러는 거는 조금 어찌 보면 사전에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법적인 건 없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냐라고 봐서 일단 두 분 다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청문회를 치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용배 후보자의 재산이 4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거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아,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아,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직계 종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예, 내 재산이 4억이지만 국민들 평균 재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 문영배 후보자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태근 의원은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 그 논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얘기가 참 너무 많은데요. 예. 지금 일단 문정배 후보자 저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맞벌이를 했으면 조금 더 됐을 거고 한 뭐 6, 7억 됐을 거고 법관 생활하면서 그것만 모았으면 저 정도 되는 게 맞죠. 대부분 20매석씩 되고 30매석씩 되는 거는 뭐 좋은 처가를 만나서 그렇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까 먼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가지고 사람이 없다, 더 재산이 많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 법 연구회라든지 그 코드에 맞는 사람 찾으려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관이라는 데가,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정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구성돼 있어야 맞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왜냐하면 개개의 법률을 다양한 관점에서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탄핵 문제까지도 결정하니까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신뢰하기 어려운 게 아까 오충진 변호사 남편 말씀입니다. 저분은 특허법원에 있을 때 자기가 상표소송에 있었던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 얘기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미선 후보자 의 능력과 철학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맞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서서 우리 박원석 의원이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주식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매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어제도 보면 자사고 문제, 낙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왜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오 변호사님이 어제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전화 걸어가지고 적극 해명해라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 민주당에서요, 2014년에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고 사회부총리로 지명됐던 김명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론 논문 표절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세 차익 440만 원 번 걸 가지고 낙마 사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영배 후보자만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죠? 네, 지금 문영배 후보자는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거고요. 저분은 아마 제 기억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향토법관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지역에서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두 분을 같이 채택 여부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보이콧 중이에요. 이거 좀 특이한 경우인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직관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것이 그 당시 본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그 의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아까 문영배 후보자 말씀이 와닿는 것이
공무원, 직업 공무원분들의 재산이 상속 이런 걸 제외하고 평균, 우리 국민의 평균 훨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상당히 기회가 여러 오겠죠.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큰 미덕이라는 이런 공직관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재산이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회에 퍼져 있고 청와대에서도 검증 기준에서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안 보고 굉장히 넓게 보는 것이 좀 불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직을 믿고 따르겠느냐. 저는 그 부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차정 교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충진 변호사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오늘 거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해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본인은 뭐 작전 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자신의 부인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느낀 감정인데요. 뭐 앞서 정태호 의원께서 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오늘 나와서 한 방송들이 소위 말해서 자신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매체일 수 있는 매체에 등장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 후보자가 돼야 될 부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언제까지 남편을 내세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태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자신의 그 주식을 뭐 6억 거의 7억 가까이 하고 그 주식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갖고 있는 또 30억이 넘는 주식도 판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본인은 물린 개미 투자자라고 했지만 정작 개미 투자, 물린 개미 투자자라면 이런 식으로 주식을 대거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뭡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아내를 위한 이러한 상당한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행위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일종의 정치적인 꼼수라든지 그런 거로 국민들에게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임명의 이 강행 여부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차지원 교수께서는 오충진 변호사 해명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서 뭐 상당히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그 적극적인 해명 자체가 저는 뭐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조금 거슬릴 수 있다. 정서적으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감정을 건드리는 건 이제 돈이 많다는 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 남편이 와서 해명한 거는 이제 어제 뭐 후보자 말씀처럼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건 부인이 전혀 모르고 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직접 해명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돈이 만약에 뭐 출처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연봉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퇴직한 지 한 9년 정도 됐고요. 대략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명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왜 그렇게 공짜에 돈이 많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관예우라는 게 우리나라에 사실 있어요. 개업을 하든 로펌에 가더라도 연봉이 그럼 왜 5억이나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여기 먼저 꼽았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기회 드립시다. 네, 앞서 아까 문영배 제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죠. 그러니까 뭐 앞서 최경철 의원께서 후보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과거에도 보면 향판 출신 중에 조무재 대법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딸깍바리 재판관 그리고 청렴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한 이 지금 상당한 이 지금 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돈이 많다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해명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다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할 생각을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한 말씀씩 하실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정리하시라고 제가 법사에 관련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공방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집권 여당은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회의를 방해하고 그래서 채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러한 우리 법사위 일정을 파행시킨 민주당에서 스스로 이것을 결정한 것인지 정말 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오다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눈높이 안 맞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죠. 아직까지는 자산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주식 취득 과정에 그 주식을 통한 어떤 이익 실현 과정에 어떤 잘못된 건 없었다는 것이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예, 법사의 모습을 보셨는데 맨 앞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얘기도 들어봤고요. 정태근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까 현 대변인께서 결국 돈이 많아서 문제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돈이 많은 거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가 주식 거래를 했고 그 남편은 자기가 맡은 소송과 관련해서 또 그 이후에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일반인 같으면 자기 돈을 통장을 가지고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거래하라고. 수익 남겨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현직 판사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거래하는 것이 나의 재판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왜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민주당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낙마시킬 때 그 처남이 교육계통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식 차익 440만 원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낙마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직업 윤리로도 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될 만한 자질과 판단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박원석 의원 어떤 말씀? 뭐 비슷한 문제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회의감이나 또 비판적인 그런 생각은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정권도 역대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예. 이런 회의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50대 이상의 돈 버는 방식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거 우리 젊은 층들이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이나 회의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헌법재판관이 30, 40대면 안 됩니까? 30, 40대 법조인이 하면 안 되나요? 그 헌법은 사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국민 모두에는 우리 젊은 층도 다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인사의 폭을 좀 더 넓히면 코드에 맞으면서도 저런 논란이 없을 수 있는 후보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참고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형은택 부대변인이 결국은 돈 문제 가지고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패널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정태근 의원님께서 수익을 봤다 그러는데요. 아마 이분 오늘 해명하셨습니다. 사실 오히려 5억, 6억 손해봤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저도 알아요. 부인 이름으로 남편이 했다는 부분. 왜냐하면 부인이 어쨌든 지금 보면은 부인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남편이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부인도 수익이 있고 남편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자 수입은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럼 왜 부인 이름을 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 변호사가 좀 해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